딱 시작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개똥엄마입니다. 지금 세 번째 방송인데 되게 떨리고 잘 못해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실시간 방송하는 게 좋은 게 누군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얘기가 편해요. 카메라만 보고 녹화를 하면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궁극의 수다쟁이 아줌마 특징이겠죠? 자, 이제 연휴에 혹시 설에 어디 가시는지, 저희는 문경 시댁에 갑니다. 그래서 연휴에 가서 차를 지내고 나면, 그리고 나면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. 설거지도 후딱 하고 나면. 저희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집은 아니어서요. 그래서 연휴에 책 한 권 딱 들고, 그리고 이제 딱 방바닥에 누워서 옆에 간식을 딱 놓고 책을 읽으면 정말 좋겠죠?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유튜브로 온 시간이 다 뺏길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앞으로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나, 그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되겠죠? 그래서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2019년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제게 영향을 주었던 책 탑 3예요. 첫 번째, 이 돈의 간격이라는 책은 화폐의 개념, 화폐의 개념을 완전히 제대로 인식을 시켜줍니다.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돈, 즉 화폐는 신용화폐다. 신용은 곧 빚이고, 그 빚들이 이동하는 방향은 더 많은 빚으로 흘러간다. 그래서 이 신용화폐는 실물화폐와 다르게 더 많은 곳으로 점점점 끌어당기면서 점점 커지면서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. 그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더미가 있을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부는 그렇게 축적이 된다. 그렇지만 이게 한번 터지면 빚이 정리가 되고, 그리고 나서 다시 거기서 다시 또 시작하면서 신용화폐가 확대되고, 즉 빚이 늘어나고, 그러면서 그 빚이 더 많은 빚이 있는 곳으로 또 가고, 이게 반복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다. 책 첫들머리를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사실은 실물이 아니고 개념인가?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제 발행한 돈의 액수랑 실제로 화폐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애들이랑은 다르다는 얘기죠. 집을 살 때 10억짜리 집을 살 때 10억의 그 화폐를 다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이 돈은 돈은 신용의 개념으로 은행에 있고, 그 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받고, 그 중앙은 그 여러 가지 정부와 그리고 전체 세계 경제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화폐를 발행을 하는데, 그 화폐가 숫자로 발행이 된다는 거죠. 숫자로. 실제로 돈으로 발행되는 것보다 숫자로 발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. 돈은 요맨치, 실제 실물 화폐는 요맨치고, 이제 신용화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 그래서 이 신용화폐, 즉 빚을 가지고 와서, 그래서 내가 내 자산을 불리는 것이 결코 틀린 일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. 돈이 무엇인가? 돈은 어떻게 왔고, 이것들은 어떻게 굴러가는가? 이동을 어떻게 하는가? 그러면은 이동을 하는 길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길목을 찾아서 딱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길목에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환율, 그 다음에 금, 부동산, 주식,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, 또 각 나라들은 그 달러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의 그 연방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들이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이 우리 신흥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, 그 돈들이 와서 어떻게 되며 그 돈들이 회수될 때는, 또 신용이 축소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, 그런 것들은 어떤 시그널로 존재하는가,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. 지금 이제 이런 책을 읽고 나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는, 정부가 지금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을 꽁꽁 얼어붙게 하잖아요.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. 부동산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확대되었던 유동성이 움직이지 않고, 돈이 그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, 돈이 더 이렇게 확대 생산이 되지 않으면, 대출이 생산되지 않으면 돈이 멈추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돈이 멈추면 성장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느낌이란 말이죠.
실질적인 거는.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고 더 느낄 거라는 거죠. 체감하고.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에 이제 우려가 있는 반면, 두 번째는 화폐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화폐가 좀 많이 유동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, 그렇지만 대출이 막혀서 더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대출 유동성이 더 확대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 통화가 많아져 가지고 오는 그런 경제 위기는 사실 우리는 더 딜레이 되겠구나, 이런 자기만의 인사이트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어려워요. 쉽지는 않더라고요. 저도 읽으면서 몇 번을 곱씹으면서 읽는데, 워낙 유튜브에서 유명하시게 강의를 잘 하시기 때문에 매일 오는 그 유튜브를 구독해서 보고 듣고. 근데 어렵습니다. 아유,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요. 맨 처음에 듣긴 좀 어려워요. 근데 매일매일 꾸준히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할 때마다 틀어놓고 이제 듣죠. 예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요즘은 신문 대신에 이걸 먼저 듣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좀 더 시야를 넓혀가고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, 이제 산업 전반이 어떻게, 이제 어떤 섹터가 발전을 할 것이고 어떤 섹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,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론적인 얘기와 그리고 그 산업 구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시고요. 되게 명쾌하게 하십니다. 남들이 다 노라고 외칠 때 예스라고 얘기하고, 다 예스라고 얘기할 때 노라고 얘기하지 않은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. 강추. 두 번째 추천입니다. 두 번째 책은 2020 후의 지각변동이라는 박중훈 저자의 책인데요. KBS 경제부장이라는 분이고 작년에 많이 팔렸을 거예요. 베스트셀러로.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, 이 책은 아주 명쾌해요. 뭐가 명쾌하냐면 전 세계 경제 활동들이 되는데 각국의 경제 활동들, 이 움직임들, 이런 것들,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경제 패권 국가들의 움직임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그널, 금리가 인하되고 채권 금리가 인하되느냐, 뭐 이런 식의 몇 개의 시그널, 금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, 이런 시그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, 그 시그널은 이것을 말해준다, 저 시그널은 이렇게 얘기해준다 하면서 명확하고 쉽게,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해놓으셨어요. 그래서 이 책은 술술술술 읽힙니다. 저는 주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좀 많은 메모를 하면서 읽는데, 그 와중에도 메모를 많이 하면서 읽는 와중에도 아주 잘 읽혀요. 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을 주목하라. 그 다음에 부채는 규모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. 이렇게 버블, 주식, 부동산, 통계 유혹에 속지 마라.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실행 팁을 줍니다. 돈의 감각하고 이 두 개는 약간, 이거는 원론적인, 이거는 지금 이 원론적인 것을 이해를 하면, 그러면 얘는 조금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.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이해합니까? 채권금리하고 채권금리의 장단기, 채권금리가 역전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,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요. 좀 더 실질적인 how to do,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가 라는 부분을 시그널을 통해서 확인하라, 이러면서 좀 얘기를 해주는,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책입니다. 근데 완전히 경제적인 지식이 전무하신 분들은 사실 이 두 책을 다 읽기는 쉽진 않아요. 재테크라든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좀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들,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경제적인 생각이 아직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, 20년 전만 해도 경제의 기억자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. 왜냐면 그때는 먹고 살기가 바빴어요. 돈을 벌면 이 돈 떼내고 이 돈 떼내고 이 돈 떼내고 이거 해서 한 푼도 안 남으니까 다음 달에 바로 돈을 벌어야 돼서 그거 생각하는, 어떻게 하면 다음 달을 메꾸지?
이 생각을 하느라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, 돈을 더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그래도 제로 수준에 있을 때예요. 빚도 없고 지금부터 모으는 거 내가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돈을 더 벌면 내가 더 많이 모여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빚을 갚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. 돈을 모을 수가 있네? 모아졌어. 빚을 얼마 갚았어 할 때 느낌과 내 손에 얼마가 모였어 할 때 느낌은 완전 좀 다르거든요. 빚 많이 접은 여자? 그거 그렇진 않고요. 제가 빚을 지고 살진 않았어요. 사실은 저는 좀 있는 돈만 쓰자주의여서 그러진 않았는데, 주변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이 있잖아요. 집에 항상 경제사범분들이 한두 명씩 꼭 있지 않습니까? 막내 삼촌이라든지 둘째 언니라든지 항상 집안의 모든 돈을 자기 돈이냐,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금융 혜택들을 다 자기 것이냐, 그렇게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집안에 꼭 한 명씩 있어요. 없는 집이 없어. 그런 분들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되게 고통받죠. 대신 빚 갚아주고 가서 대신 각서 쓰고 오고 이러느라고. 제가 그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여하튼 이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, 돈이 똔똔이가 됐을 때, 즉 내가 벌어온 돈을 쓰고 얼마가 남을 때, 조금 남기 시작할 때부터 돈에 대해서 이제부터 모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이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모으는지, 적금, 그때부터 금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빚을 먼저 없애는 게 맞긴 맞죠. 그게 먼저죠, 사실은. 그래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. 근데 빚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경험치로 얘기를 할게요. 그건 조금 카드빚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경험치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경제적 지식이,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빚 갚느라고도 허덕허덕하고 금리고 뭐고 간에 난 지금 내 진빚 한 달 먹고 한 달 살기도 바쁘다. 그래서 당최 경제 공부, 돈 공부 한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을 읽으셔야죠. 호모 사피엔스는 사피엔스는 인류고, 포노는 핸드폰입니다. 스마트폰. 폰 인류, 스마트폰 인류. 자신의 모든 의사표현을 스마트폰에다 하는 그 인류. 모든 시간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인류. 모든 소비, 경제활동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인류. 그 인류가 누구냐면 이 호모 사피엔스죠. 근데 사실 저도 폰이 없으면 이제는 거의 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의 스마트폰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. 왜? 내 손과 같아서 없으면 금방 알아요. 그래서 안 잃어버려요. 핸드폰은 제 몸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녀를 두신 분들이 왜 읽어야 되냐면, 호모 사피엔스들이 만들어가는 세상, 산업 완전히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내 애의 먹거리를 찾아주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이 여기 싹 녹아져 있어요. 얘네들은 뭘 먹고 살고, 이 호모 사피엔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, 이런 것들.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쉽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그리고 이 책을 읽기가 싫어. 책도 비싸. 16,800원이나 해요. 비싸죠? 그죠? 그러면 최재붕님의 강연을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부의 지각변동이라든지 이 책들은 강연을 들어서 될 책은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은 어떤 현상에 대한 집약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거라 강의만 들어도 내용을 대충 이해하실 수 있어요. 이 최재풍님의 저자의 그 강연이나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
연휴 때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책 하나는 꼭 읽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하나 들으면 2, 3일 이틀 안에 다른 일 다 하고서는데 이틀 안에 충분히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모든 돈은 여기로 흐릅니다.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핸드폰을 다 알게 되면 우리는 돈을 잘 벌 수 있다. 왜냐,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쓰는데 거기에서 소비가 일어나지 다른 데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 제가 이마트를 시장을 거의 10년, 13년을 여기 용산 이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3일에 한 번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은 2주나 3주에 한 번 가요. 2주 오늘 갔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2주인가 만에 간 것 같아요. 2주나 3주 만에 한 번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. 그럼 그 나머지 장 안 먹고 사나? 똑같이 먹고 사는 건 더 많이 먹지, 애가 컸으니까. 그건 바로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? 쿠팡과 G마켓과 모바일 앱들이 교보문고나 뭐 이런 너무나 많죠. 다양하고 누르면 오죠.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. 어저께도 선물로 막걸리 세트를 주문을 했어요. 몇 번의 클릭과 내 카드 번호만 있으면 어렵지 않죠. 이마트 그 짱짱하고 뭐 안 망할 것 같은 이마트가 매출이 떨어졌어요. 실제로.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. 네,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곳에 돈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,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, 내 생각을 해보면 돼요. 나는 하루 종일 어디서 물건을 사지? 하루 종일 뭘 즐기지? 이렇게 해서 제가 3가지 책을 말씀을 드렸거든요. 돈의 감각, 그 다음에 부의 지각 변동,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. 작년에 보면서 다 아주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.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돈 얘기만 하고 경제 얘기만 하고 아우 쌍막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은 보너스예요.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. 김영하 작가는 아주 유명하죠. 소설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. 거의 다 읽었는데 거의 딱 잡으면 하루 막 밤새기 때문에 겁나죠 좀. 근데 이제 여행의 이유는 그렇게 막 긴박하고 다이나믹한 그렇게 쓰지는 않았고요. 되게 차분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쓱 미소를 지으면서 볼 수 있어요. 와이프하고 같이 뉴욕에서 여행을 갔는데 오래 머물게 됐대요. 몇 달 이렇게 넘어가게.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건 여행이 아니다. 다시 여기서 일상이 시작된 거 아니냐.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건데. 즉, 여행은 일상을 벗어나는 데 의미가 있고, 그 벗어나서 일상의 그 편안함, 내가 발톱을 깎으려면 발톱 깎기가 어디 있는지 가서 딱 찾아오는,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베개, 그 베개를 맨날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내 몸처럼 베고 잘 수 있는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, 불편한 상황으로 일부러 들어가서 불편한 상황을 겪다 보니 그 편안했던 상황, 되게 그 편안한 상황이라지만 실제로 우리는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. 아우 힘들어 하면서 매일매일 살잖아요. 사실은 이 아우 힘들어가 정말 편한 세상이었다는 거, 편한 일상이었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죠, 여행을 가면. 그러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래, 내 집이 최고야 하면서 너무나 나의 집을 사랑하게 되고, 나의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, 나의 삶 자체를 다시 사랑하게 돼서 용기를 벌끈 내서 다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. 뭐 다른 내용도 되게 많은데 그 내용이 가장 이제 제가 와 닿아서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. 그래서 여행의 이유는 읽고 나면 되게 따뜻해요. 따뜻하니까 여러분 삭막해진 가슴이 있으시면 머리랑 몸이 다 너무 삭막해지셨으면 그러면
여행에 이유 한번 차분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꼭지꼭지 돼 있어서 중간중간 이제 뭐 멈췄다 읽었다 하셔도 좋고요. 그리고 워낙 글이 달필이라 잘 읽힙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우리의 그 경제생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,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무기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뭐 나무를 깎든지 도끼를 날을 갈든지 아니면 총신을 닦든지 칼을 갈든지 그런 과정에 꼭 필요한 책들, 경제책은 특히나 이 시대적인 흐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류에 맞는 책들을 읽으셔야지,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오래된 경제책들은 저는 사실은 물론 원론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데요, 한때 동시대에 나온 책들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